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G드래곤 그리고 이선균 씨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성 또 음성, 굉장히 핵심적인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 음성이 나오면서 이제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과연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경찰은 이 이선균 씨의 다리털 정밀 검사에서도 혐의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다리에서 채취한 채모를 국과수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다리털을 더 많이 수집을 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다리털 검사라는 게 대중들에게는 조금 더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앞서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바로 이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죠. 향후 추가로 이선균 씨의 다리털 2차 감정이 진행이 되고 또 입증이 못하면 사실상 이 수사는 추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드래곤의 경우는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해 지난 7일 국과수에 전달을 했는데 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즉, G드래곤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국과수에서 입증을 해준 셈이죠.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물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후 경찰의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는 앞선 조사에서 계속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성 결과까지 더해지면 혐의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드래곤의 경우는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정황상 추정한 증언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애초에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찰이 G드래곤의 주거지 및 신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꽤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는 건 영장을 내줄 만큼 뭔가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결국 경찰이 성급하게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 이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냐 하는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경찰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현재까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혐의는 주변 피의자 진술뿐입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질문이 갔죠. 그럼 왜 수사를 한 거냐? 그랬더니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하는데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건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입건 전 조사는 바로 내사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정식 입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입건 전입니다. 근데 이런 경찰의 주장과 해명이 과연 납득이 되는지 시계를 한번 돌려볼게요. 인천경찰청이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A씨 등 8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이선균 측이 현재 이선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이선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0월 23일 사흘이 지나서 인천경찰청은 이선균 씨의 신분을 입건 전 조사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를 벌였죠. 그럼 G드래곤은 어떨까요? 이틀이 지난 후인 10월 25일 날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G드래곤 사건은 이선균 사건과는 별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을 분명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언론도 그들의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사를 벌여보고 여기서 분명한 혐의점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형사 입건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건데 지금 경찰은 분명 그들을 피의자 전환을 했습니다.
형사 입건했어요. 결국 내사 단계에서 실명도 아닌 보도가 나와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보도가 아무리 나와도 경찰에서는 내사 단계다. 아직 확정된 거 없다. 혐의 입증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내사가 진행된 후에 혐의가 입증되네? 하면 그때 피의자 전환하면서 알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물증이 없고 알릴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내사에서 종결해야죠. 내사 종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경찰이 그들을 형사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석자가 오르내리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내사 단계에서 이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뉘앙스로 해명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 또 하나의 부적절한 비유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불에 안 치기도 전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놓고 죽과 맛있는 밥에 비유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피의자를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죽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이 우리 집에 밥을 안 쳤다. 이거를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알릴 필요가 없죠. 정말로 그들이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서 밥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혐의가 입증된 거라고 보면은 죽이 되면 뭐예요? 이건 알리면 안 되죠.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은 혐의가 입증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무혐의. 범죄자가 아니죠. 그런데 유명인, 연예인의 특성상 이런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엄청난 이미지 실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사 단계에서 알려졌다. 이 이야기인즉 밥을 안 치고 무언가 되기도 전 결국은 경찰이 우리 집에 밥 안 쳤어 라고선 관심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조사해보고 죽이 됐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혐의가 없다. 근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혐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발표는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브리핑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걸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이런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든 단계에서 두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는 얘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당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서 무리한 수사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파급력이 큰 연예인 수사 관련해서 뚜렷한 증거 없이 유흥업계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벌인 건 지나친 수사란 비판,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진술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건 맞지만 수사 대상자가 타인의 범죄에 관해 진술을 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명백한 증거 확보 전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내용이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사 때 이게 기사화돼서 좀 당혹스럽다 이건 알겠는데 명백한 증거 없이 피의자 전환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역시 그다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궁금해지는 거, 이렇게 물증 없는 양성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한 배우가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실제로 손을 댔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이 스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연예인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톱스타입니다. 굳이 근데 지금은 과거의 일이니까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즉 물증 없이 양성 반응 없이 처벌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본인의 자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두 사람은 어떨까요? 쥐드래곤은 혐의 초반 때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4차례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짜깁기 영상 및 악성 루머 강경 대응, 인천경찰청 자진 출석 등 무혐의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선
투약한 적도 누군가에게 주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몸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자, 그리고 반면 이선균 씨는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흥업소 여 실장이 건넨 무언가를 먹었다고 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진 않았어요. 몰랐고, 즉 혹시 먹었더라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고의성 없다. 나는 몰랐다. 아니다. 그리고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이 경우 이선균 씨 역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이선균 씨는 사과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선균 씨가 물론 경찰 출두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진 그 상황에 대한 사과였지 이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한 사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경찰은 투약 혐의 외에도 보관 혐의까지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황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폰 포렌식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사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런 문제가 되는 무언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는지 유통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런 정황이 없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사실상 경찰의 이번 수사는 사면 초과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